어떤 도형을 x배 확대하여 어떤 양이 x의 n배가 되었다. 그럴 때 확대한 도형을 n차원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이제 하우스돌프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했던 우리가 차원에 관해서 했던 것과 딱 맞습니다. 1차원은 늘리면 그냥 똑같이 변화가 없죠. 2차원은 한 번 늘리면 이 길이를 늘리면 넓이가 4배가 되죠. 2의 제곱배가 된다고 그랬죠. 2배 늘리면 2의 제곱. 2배 늘리면 부피는 어떻게 됩니까? 2의 3승배, 8배가 늘어난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그래서 공간은 3차원이고 평면은 2차원이구나. 이렇게 하우스돌프 차원을 정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차원의 정의와 똑같고요. 자, 이제 코우의 눈송이를 한번 보실까요? 코우의 눈송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처음에 어떻게 그립니까? 이거 그리는 방법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정삼각형을 하나 놓습니다. 정삼각형을 하나 놓고요. 그 정삼각형에 각 변을 3등분합니다. 딱 3등분 한 다음에 그 3등분한 가운데에 그 3등분 길이와 같은 길이를 갖는 정삼각형, 작은 정삼각형이죠. 그 3개를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했던 방법. 그럼 이제 작은 정삼각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생기겠죠. 그것들을 다시 다 3등분해서 그 3등분 사이사이에 3등분한 만큼의 작은 정삼각형을 또 붙입니다. 즉, 계속 자기 복제를 해나가는 겁니다. 각 변에다가. 그렇게 해서 계속 복제를 합니다. 점점 하면 어떻습니까? 처음에 봤던 코우에 그 들쑥날쑥했던 똑같은 모양의 막 육각형이 되어있던 모양의 바로 도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코우의 눈송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거 몇 차원일까요? 자, 차원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우선요, 이 코우의 눈송이를 작은 거 하나를 3배를 확대한 그림을 한번 봅시다. 처음에 그린 그림을 3배를 확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배를 확대했더니 요 변의 길이가 몇 개가 늘어났습니까? 4배가 늘어났네요. 그죠? 3배 확대했더니 4배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하우스돌프의 차원을 구한 것처럼 어떤 도형을 x배 했더니 x의 n배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3배를 몇 승해야 4가 나올까요? 즉 3의 몇 승이 4일까요? 3의 x승이 4입니다. 근데 3을 1승하면 얼마인가요? 3이죠? 3을 2승하면 9입니다. 근데 4는 3과 9 사이에 있죠. 따라서 1과 2 사이에 이 차원이 있겠네요. 실제로 구해보면 약 이게 1.26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3의 1.26승이 약 4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코우의 눈송이의 차원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정수 차원이 아닌 소수 차원이 나왔네요.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어핀스키 삼각형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 시어핀스키라는 사람이 러시아의 수학자인데요. 뭐 이게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좀 재밌는 일화 중에 하나가 어느 날 이 사람이요, 자기 부인하고 여행을 갔답니다. 여행을 가는데 이제 가방을 바리바리 다 쌌겠죠. 근데 10개의 가방을 갖고 갔대요. 그래서 부인이, 이 사람이 이제 수학만 하는 사람이나 뭐 다른 데 신경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부인이 잠깐 어디 가는 동안 이 10개의 가방을 잘 봐라. 그래서 1, 2, 3, 4, 5, 6, 7, 8, 9, 10, 10개다. 그래서 그리고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갔다 왔더니 부인이 보니까 시어핀스키가 자꾸 숫자를 세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너 분명히 10개라고 그랬는데 내가 세보니까 9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뭔 소리냐? 이게 10개다. 그랬더니 시어핀스키가 가방을 세드립니다. 0, 1, 2, 3, 4, 5, 6, 7, 8, 9. 그러니까 0서부터 시작했으니까 100날 세도 10개가 안 되는 거죠. 좀 수학자는 가끔 멍청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시어핀스키 삼각형은 프랙탈에서 똑같이 코우의 눈송이처럼 이 정삼각형을 놓습니다. 근데 이거는 3등분하는 게 아니고 중점, 각 변의 중점을 잡죠. 각 변의 중점을 잡아서 삼각형을 안에다 그립니다. 그리고 그걸 지워버립니다. 그럼 끝에 3개가 남겠네요. 자, 다시 자기 복제를 시작합니다. 자기 복제를 시작하면 이 3개, 남은 3개의 삼각형에 대해서도 중점을 잡아서 또 가운데 삼각형을 만들고 없애버리겠네요.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자, 이건 몇 차원일까요? 이건 이게 선도 아니고 평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전체 삼각형이 나오고 이 전체 삼각형 안에 작은 삼각형들이 점점 작아지는 삼각형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차원을 구해보면 약 1.59쯤 나온답니다.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무어의 몇 승이면 이제 정수의 몇 승하면 딱 떨어지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1과 2 사이의 차원이구나. 즉 직선과 평면 사이에
또 다른 차원이 있구나. 이게 또 다른 차원이구나. 아까 얘기했던 코우의 눈송이처럼 1.2, 6차원이고 얘는 1.19차원이라서 이게 좀 차원인데 코우의 눈송이보다는 얘가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거죠. 한 0.3점 차이 나는데 어쨌든 그래도 차원은 높은 겁니다. 0.3차원이나 높은 거죠. 자, 이렇게 차원에는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차원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차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종류의 차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것과 이런 차원과 시간이 합쳐져서 이제 물리학에서는 시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공간 안에 3차원 공간 안에 시간이라는 새로운 축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수학 같으면 수직으로 줘야 되겠지만 물리학에서는 보통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시간 차원의 축을 따로 두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즉 갈릴레이가 했던 시간에 관한 것과 바로 여기서 했던 차원,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시공간을 이룹니다. 그리고 시공간에서 바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사실들이 밝혀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시간도 봤고 공간도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런 공간이 있다. 공간이 있는데 전체 공간을 따지는 건 좀 사실은 3차원 공간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2차원 공간 중에서도요, 뭘 할 거냐. 2차원 공간에 있는 평면입니다. 이게 평면을 과연 어떤 일정한 형태의 도형으로 다 덮을 수 있을까요? 빈틈없이 겹쳐지지 않게. 그게 가능할까요?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다음 시간에는 그거에 관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